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 서미현. 네,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 서미연 리더님의 소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 서미연입니다. 저에게도 이그젝이라는 타이틀을 다는 날이 오네요. 저는 제가 이렇게 바뀔 거라는 기대조차 할 수 없이 살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아프셨던 아빠와 그런 아빠를 대신해 일만 하시는 엄마 곁에서 부모님의 사랑보다 하루하루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고 학교 준비물을 걱정하며 살아내야 했습니다. 엄마 혼자 저희 3남매를 키우시다 보니 생활은 늘 부족했고 김치에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오랜 시간 아프셨던 아빠와 그러다 보니 아픈 아빠는 병원도 못 가시고 약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어요. 아빠는 결핵을 앓으셨는데 지금은 약만 먹어도 금방 완치되는 병을 저희 집은 약 살 돈이 없어서 집에 누워만 계셨습니다. 제가 80년대생이거든요. 그때 저희처럼 못 사는 집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사를 40번 넘게 하고 먹을 게 없어서 엄마는 시장에 가서 장사꾼이 버린 배춧잎을 주워오거나 정육점에서 고기 손질하고 버리는 비계덩이를 얻어와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엄마는 항상 바빴기 때문에 제가 9살 때부터 밥을 했던 것 같아요. 아팠던 아빠와 어린 남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밥을 해드려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요리를 좀 하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시는 엄마를 아빠는 고마워하시기보다 자격지심을 갖고 계셨는지 아픈 몸으로 항상 술을 드셨고 제 기억에 아빠는 늘 취해 있었습니다. 그냥 취하기만 했다면 차라리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런 아빠는 엄마를 자주 때렸고 그걸 보고 자란 나는 차라리 아빠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늘은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11살이 되던 해 아빠는 결국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결핵은 없는 병이래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와 제가 결핵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약 먹고 금방 낫더라고요. 그런 아무것도 아닌 병으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빠는 돌아가시게 됐죠. 돈이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집은 돈이 없는 걸까? 그렇게 저의 어린 시절은 늘 어두웠어요. 나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다는 장래희망을 생각하기보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사실 저도 꿈이 있었겠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계신 엄마 힘으론 저의 꿈을 지켜주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로 꿈을 포기하게 되죠. 차라리 그 돈 내가 벌어버리자는 생각으로 일만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골프장에 들어가게 됐고 그곳에서 지금의 스폰서님을 만나게 됩니다. 스폰서님께서 처음 유산화를 알려주셨을 때 단번에 난 이거 못해. 아는 사람도 없었고 사람을 만나는 일조차 저는 두려웠거든요. 방법을 몰랐어요. 친구를 사귀는 단순한 일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저의 성격은 어린 시절에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낯가림이 심했고 말수가 없다 보니 처음 본 사람은 제가 말 못하는 벙어리였다고 했던 사람분들이 좀 있었어요. 정말 맘만 먹으면 며칠 동안 말 한마디 안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 없었으니까요.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먼저 겁을 먹고 사람을 어떻게 사귀는지조차 저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저에게도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가 커서 나처럼 살면 어떡하지?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나 자신조차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큰다면 전 정말 슬플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스폰서님한테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부모님은 나의 꿈을 지켜주지 못했지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로 그냥 집에 와버렸어요. 스폰서님께는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난 정말 안 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예전에 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내 아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엄마만 찾는 아이. 전 키즈카페에서 편하게 커피 한 잔 마셔본 적이 없어요. 늘 아이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때문에 내 아이마저 우울한 삶을 살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나를 바꿔야 내 아이의 인생도 바뀔 거라는 생각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너무 간절히 바뀌고 싶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서 스폰서님께 뭐든 시켜달라고 했어요. 다시 해보겠다고. 모든 시스템에 들어가게 됐고 홈미팅에서는 발표도 무조건 하게 됐어요. 처음 시작은 내가 쓴 글을 읽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사람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글을 쓴 종이만 보면서 읽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글을 정리하지 않아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저의 표정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웃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활짝. 전 제 얼굴이 활짝 웃었을 때 이렇게 예쁜 얼굴인지 몰랐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겼고요. 저를 바꿔나가기 위해 스폰서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하시게 됩니다. 강사 트레이닝을 받아보자. 근데 저 바로 하겠다고 했어요. 부딪혀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도전했고 대표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전 카네기라는 강의도 듣게 되면서 점점 리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밝아진 저의 표정이 보이시나요? 활짝 웃고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친해지는 게 두려웠던 제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기운이 없거나 힘들면 사람으로 에너지를 채우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마만 찾던 아이는 누구보다 밝은 아이로 지금 크고 있습니다. 웃기도 잘하고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멋있다고 말하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시죠? 처음 해보는 일이라 당연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모습으로 이 일을 하는 것보다 달라진 나의 모습으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더 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한 발짝 나오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강하고 단단합니다. 나 자신을 믿고 나아가 보세요. 전 어두웠던 어린 시절을 겪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태어나게 해주신 저희 부모님, 제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유산아를 만나지도 못했겠죠. 저의 꿈 하나 지켜주지 못한 부모님이시지만 이렇게 이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저희 엄마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엄마. 이젠 우리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실 수 있게 제가 책임질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바뀔 거고요.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당한 엄마가 되어주세요. 제가 했다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내 아이만큼은 꿈을 포기하는 인생을 살게 하지 마세요. 세상 유일한 비빌 언덕이 되어주세요. 저는 더 이상 나라는 벽에 부딪히지 않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더 많이 믿고 더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앞으로 크게 성장하실 리더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